먼저 이분은 어머니 때문에 저희 뽀얀거탑 문을 두드렸습니다. 어머니께서 58년생이시고요. 건강검진 결과 B형간염 보균자라는 얘기를 들으셨답니다.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에요. 평소에 매일 하루 2-3시간씩 그 헬스클럽에서 유산소 운동, 근력 운동 하시고 식사는 하루에 한 끼 정도로 조절을 하십니다. 그렇지만 뭐 B형 간염 그 보균자라는 얘기에 걱정이 돼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실리마린이라는 실리마린 영양제를 사드렸고 지금 복용 중이십니다. 그런데 또 다른 측에서는 오히려 그런 약을 먹는 게 간에 더 나쁘다, 건강에 해롭다 이런 얘기도 들려와서 걱정이 됩니다. 지금 드시는 영양제를 계속 복용해도 괜찮을까요? 만약에 괜찮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드셔도 되는 걸까요? 라고 하셨습니다. 이 실리마린은요. 네. 유명해요. 간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것 중에 실리마린은 유명합니다. 네. 그런데 이 실리마린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백화수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개똥쑥하고. 뭐냐면 이 실리마린은 엉겅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엉겅퀴에서 나온 성분입니다. 네. 그런데 이 해외에서 들어온 이 실리마린 성분은 하얀색 엉겅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밀크시슬이라고 해서 하얀색이라고. 이게 밀크시슬이에요. 네. 유명하죠. 네네. 그러니까 들어봤어요. 하얀색 종의 엉겅퀴 종류죠. 그런데 한국에 있는 엉겅퀴는 이 종이 틀립니다. 어머나? 자, 그런데 이 실리마린이 유명해지면서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한국의 엉겅퀴를 실리마린으로 둔갑을 해서 또 유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같은 엉겅퀴지만 종이 틀려요. 하여튼 종자가 틀려요. 이게 약재가 안 되는 거예요. 이 백화수, 이어부피소 그거랑 비슷한 케이스네요, 정말. 그렇죠. 사삼, 우리 더덕, 양유 이렇게 말씀드렸던 예전에. 네. 그래서 이 엉겅퀴를 한국산으로 해가지고 하면 실리마린 성분이 조금 적다고 봐야 될 거고요. 밀크시슬 종을 정확히 해서 드셔야 그 항산화 효과, 비타민 E 10배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. 실리마린이. 네. 밀크시슬인데 네. 이거는 간단하게 드신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겁니다. 또 B형 간염 보균자라고 해서 그 B형 간염이 액티브 형태, 그러니까 막 간세포를 파괴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평소에 드셔서 간 기능을 보호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. 안정성이 좀 유효하게 입증이 좀 된 제품 중에 하나고요. 네. 해외에서 많이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. 네, 우리나라 엉겅퀴가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듣고 있는 밀크시슬과 약간 종류가 다르다고 하면 해외 직구 통해서 해외 밀크시슬 약재를 사서 복용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? 근데 해외 직구도 좀 좋은 사이트나 이게 좀 믿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네. 그 밀크시슬을 정확히 수입해오는 한국 업자 측의 제품을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요, 알겠습니다. 네, 제가 지난번에 실리마린을 취재했다가 아직 이제 밀려서 보도를 못하고 있는데 보도는 못하게 되겠죠. 네, 이 실리마린 성분은 실제로 간장약의 성분이기도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레갈론이라고 하는 간수치가 증가됐을 때 간수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약의 성분이긴 한데 약으로 쓰일 때는 한 알에 200mg입니다. 그래서 3번 600mg 정도가 처방되는데 건강기능식품에는 130mg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의 용량이 검증된 임상시험의 그런 용량에는 못 미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실리마린이 그렇게 간수치를 간기를 개선한다는 의미가 있지 B형 간염 보균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 들으면 제가 들으면서도 이미 사드시고 계신데 그거 B형 간염에는 맥 빠지게 김 빠지게 만드는 역할이시긴 해요. 한데 보면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B형 간염 보균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지만 이게 활발하게 임원장에 더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증세나 이런 건 없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험이 높아지냐면 간암의 위험도는 높습니다.
그렇죠. 그래서 비형 간염 보균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6개월에 한 번씩 간암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1년 간격으로 해봤더니 그래도 초기를 놓치는 거예요. 그래서 6개월 간격으로 그 피검사와 그다음에 피검사를 한 다음에 뭐 그 하는 그 뭔가 이상이 있으면 이제 하는 게 있거든요. 초음파 같은 걸 하거든요. 그래서 비형 간염 보균자는 6개월에 한 번씩 그 간암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보험 적용이 됩니다.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. 네, 간 건강이 당연히 신경이 쓰이시는 분이잖아요. 그 간염 보균자라고 하시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슨 다른 약제들 뭐 항생제나 이런 걸 주기적으로 드셔야 되는 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간독성 좀 그 신경이 쓰이실 텐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 건강을 위해서 내가 실리마린 밀크시슬 좀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께도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좀 하시겠어요?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리마린을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. 아니 근데, 정말 약으로도 쓰이니까 실리마린. 네, 그런데 이제 말했듯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등장하면 이게 의약품처럼 이렇게 우리가 확실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성분만 있으면 이제 대강 식품이니까 인정해 주는 건데 이걸 갖고 이게 밀크시슬도 뭐 김선 선배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엄청나게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. 네, 맞아요. 또 프로그램마다 뭐 딱 보면 저기가 또 작업 들어갔구나 하는 게 있을 만큼 막 그렇게 작업이 그러면 이제 쇼닥터 의사들 등장하고요. 그리고 그 쇼닥터가 등장하는 그 프로그램 사이사이 홈쇼핑에 또 이게 나와서 판매하고 마치 이것만 먹으면 모든 간염이 나을 것 같이 광고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지난주에 한번 비타민 D 갖고 말씀드렸었는데 예. 이 간염 보균자를 낫게 하는 그러니까 그 세로 네거티브라고 하죠. 그 B형 그 간염 바이러스가 음성으로 전환되는 거. 양성이었던 사람이 음성으로 전환되게 하는 약은 지금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외에는 아직 인증된 게 없어요. 그래서 어떤 건강식품도 B형 간염 보균자를 없앨 수는 없다. 네.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하는 그런 몇 가지 약들도 막 3년, 1년, 2년, 3년 오래 먹어야 겨우 그 B형 간염이 전환될 수 있을까 말까? 확률은 한 5에서 10%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 B형 간염 보균자를 치료하는 약은 현재 거의 없다. 건강기능식품 중엔 효과 있는 게 그 병원에 처방한 게 있지만 그것도 확률이 10% 정도는 아주 낮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네, 겸사겸사해서 간 건강까지 좀 짚어봤습니다.